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노효령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물리치료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 신경계 물리치료학에 대한 일부를 조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물리치료학은요, 우리가 1,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두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자, 신경계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치료 중에서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질병이 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경계 물리치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이 뇌졸중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는 세레브랄 베스큘러 액시던트 해가지고 우리가 세레브랄 베스큘러 액시던트에서 CV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은 이러한 용어보다 여러분들 중풍하면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러한 이제 용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을 우선 보면은요, 보통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심장질환이라든가 선천성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은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뇌출혈로 인한 것과 뇌경색으로 인한 건데요. 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고요. 뇌경색은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다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뇌에서 출혈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일부 확대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방 많은 것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 옆에 이렇게 이제 것들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플라그라고 하는데 이 플라그들이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혈액 중에서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이렇게 꼭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피가 지나가지 않으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중풍, 즉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뇌에서 출혈이 생겨서 뇌졸중이 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뇌에서 이렇게 뇌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90%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뇌에서 이제 혈전, 색전, 이렇게 열공 이렇게 순서로 나누게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뇌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MRI를 찍었을 경우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출혈이고요. 그러면 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피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떡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CT를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러한 출혈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일단 아프고요. 막 구토 증상이라든가 몸에서 마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출혈이 됐을 경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사실 항상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뇌졸중 환자들이 다 노인분들이셨는데 지금은 가면 20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어머니가 20대 아들을 간호를 하고 있어요. 뇌졸중되어 있는 20대 아들을 간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혈전이 생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 열공이라는 것은요, 작은 혈관이 이제 폐색이 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열공으로 인한 뇌경색성 뇌졸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증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어떠냐면 정상이 뇌졸중이긴 한데 아주 약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다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일과성 뇌허혈증 발작증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임상 정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 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체에서. 우리 인체에서의 어떤 그런 본부입니다. 근데 본부가 망가뜨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체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반신마비입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편에 있는 팔,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고요. 왼쪽 편에 있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팔, 다리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차 모양으로 마비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단 반신마비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조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떨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상실증이라고 있는데 어떤 동작을 갖다가 뭐 항상 하는 머리 빗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행위상실증의 어떤 그런 종류들이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은 이렇게 서면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도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뜨겁고 차고 뿐만 아니라 아프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의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장애인데 이건 지각장애는 어떠냐면 물건을 봤을 때 물건의 크기,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지각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인식불능증 해서 눈으로 사물을 인식을 못하거나 촉각으로 만져서 그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인식불능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장애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지장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뭐 추측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 기억하거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우울하고 또 이렇게 불안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의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매도 좀 오게 되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혈관성 치매도 이제 또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장애라거나, 그 다음에 의사전달장애. 그래서 말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을 알아듣는데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해는 다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뇌졸중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과 그리고 임상 증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뇌졸중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강원대학교 교정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